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메테우스를 주제로 이제 브라운백 세션을 진행하게 될 FSI ASA 한정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객들이랑 오픈시프트 관련해서 미팅을 좀 자주 진행을 하는데요. 진행할 때 이제 모니터링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좀 많은 얘기 해드려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알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얘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DIY로 구축했을 때 뭐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과 이제 저희 오픈시프트에서 제공하는 프로메테우스의 그 아키텍처, 이렇게 이제 내용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2016년 5월에 CNCF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인큐베이팅 된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2018년에 그레듀에이션 됐고, 이제 현재 많은 곳에서도 이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레드햇에서도 이제 모니터링 부분 관련해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픈시프, 오픈시프트에서도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오픈스택에서도 이제 일부 제약적이라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매트릭을 기반으로 이제 모니터링과 이제 알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 데이터를 이제 시계열 DB로 저장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용했던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이제 각 모니터링 대상에 설치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쪽에 이제 푸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정반대로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이제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제 풀 방식으로 땡겨오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매트릭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매트릭이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 상태를 알 수 있는 이제 측정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해서는 뭐 이제 CPU나 이제 메모리 사용량 등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제 HTTP 상태 코드와 같은 서비스 상태를 알려주는 이제 정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프로메테우스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아키텍처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구성 이제 요소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 서버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저장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 노드 익스포터나 이제 큐브스테이트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각 그 노드와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정보를 매트릭으로 데이터로 수집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얼람 매니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알람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시각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따로 여기다 표시는 하진 않았는데, 이제 뭐 프로메테우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웹 UI도 있지만 이제 이거는 요즘에 이제 거의 사용은 하진 않으시고 보통 이제 그라파나를 활용해서 이제 대시보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각 요소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언론 매니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언론 매니저의 이제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그룹핑과 이제 이니비션, 사일런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룹핑의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 딱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비슷한 알람을 이제 하나의 알람으로 이제 그룹화하는 이제 기능인데요. 알람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 기능이 좀 적합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로 이제 이벤트가 이제 막 알람이 막 발생했을 때 많은 양의 이제 알람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 확인해야 될 내용을 이제 직관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비슷한 류의 알람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처리하면은 이제 제가 실제로 봐야 되는 이제 알람을 좀 더 빨리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를 조금 더 빨리 트래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니비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경고가 발생할 때 이제 다른 어 알람을 이제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능은 이제 마이너 서비스와 연결된 메인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올라오는 알림의 이제 내용 그 패턴만 보더라도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애 포인트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그러신 분들은 이제 뭐 새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이니비션을 통해서 주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타 알람을 이제 억제함으로써 주요 어떤 서비스가 장애가 났다라는 것을 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알람은 발생은 하는데, 이제 음소거하는 역할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획된 작업을 진행할 때 이제 뭐 PM 작업이 아마 제일 대표적일 것 같은데, PM 작업을 할 때 이제 해당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매트릭 데이터는 매트릭 데이터로 계속 쌓이고, 이제 알람은 이제 대신 이제 나지 않는 임소거 상태로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PM 작업이나 이제 특정 이제 정해진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어 알람은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 기능을 내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때 이제 모니터링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미 정해진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나지는 않는데,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될 경우에는 이제 이미 데이터 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찾는 데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일런스 기능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일반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알람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람의 상태는 이제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제 인액티브와 이제 펜딩, 파이어링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정상적인 상태의 이제 인액티브로 이제 유지를 하다가, 이제 설정된 이제 룰에 맞는 이제 알람이 발생할 경우 이제 펜딩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펜딩은 이제 바로 알람을 보내는 단계가 아니라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특정 이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파이어링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펜딩 상태일 때 이제 발생했던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은 다시 인액티브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이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알람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어링 단계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실제 알람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사전에 설정한 거에 따라서 이제 외부로 알람을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람 전송은 이제 이메일이나 뭐 슬랙, 웹훅 등의 방식들을 사용해서 이제 외부로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주요 요소가 이제 익스포터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익스포터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은 이제 노드 익스포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드 익스포트는 이제 각 노드에 이제 배포가 되고, 이제 노드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리눅스 레벨의 매트릭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게 됩니다. 이제 또한 이렇게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프로메테우스 서버에서 이제 이 매트릭을 수집해 가기 위해서 이제 엔드포인트를 이제 오픈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해 둔 상태에서 이제 프로메테우스 서버에 이제 이 드라이버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기능이 이제 해당 매트릭을 당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매트릭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그 매트릭 정보는 CDR DB에 이제 키 밸류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옆에 이제 HTTP 서버가 있는데, 이 HTTP 서버는 이제 저장된 매트릭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구성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익스포트의 종류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몇 개 추려서만 이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DB 메시징, 뭐 스토리지, 그리고 다른 서드 파티나 이제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이렇게까지 다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대상을 보면은 이제 많이 보셨던 솔루션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익스포터를 사용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도 같이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실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뭐 확장성이나 뭐 가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많이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프로메테우스의 이제 한계, 뭐 잘 안 되는 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확장성이랑 가용성인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으로도 일단은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제 확장성 부분인데요. 멀티 프로메테우스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이 중앙 프로메테우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두고 이제 관리하는 각 프로메테우스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점점 늘어나더라도 한 곳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가용성인데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만약에 단일 서버로 구성해서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패치나 뭐 서버 재시작 등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빈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다운타임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쌓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데이터 로스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수의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두고 하나의 모니터링 대상을 계속 하나의 모니터링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매트릭을 수집하게 되면은 어 하나의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다른 하나의 프로메테우스가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로스가 이제 없게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장성이랑 이제 가용성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음 제가 설명하면서도, 그리고 들으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 깔끔한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 중복도 일어나고 이제 스토리지 용량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 그림 자체가 이제 깔끔한 이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확장성이랑 가용성을 좀 음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 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타노스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노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타노스는 지금 현재 이제 CNCF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9년 7월에 이제 등록이 된 상태이고요. 위에 썼다시피 이제 타노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이제 뭐 가용성이랑 데이터에 이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와 이제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글로벌 쿼리 뷰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제 먼저 데이터 수집이랑 쿼리 방식을 보면은 프로메테우스 서버에서 이제 타노스 사이드카라고 저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타운스 사이드카가 이제 인스톨돼서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데이터를 로컬 디스크에 저장하는 대부분 이제 로컬 디스크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타운스 사이드카는 이제 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을 읽어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타운스 커리어에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각 프로메테우스마다 이제 타운스 사이드카가 있기 때문에 타운스 커리어에 이제 전달하는 거에는 이제 문제가 없게 되고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제 타노스 커리어에서 이제 커리어만 가지고도 이제 전체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이제 모든 모니터링 대상의 매트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노스 사이드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이드카의 형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던 프로메테우스의 뭐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용성 부분인데요. 이제 전 그림이랑 이제 하나의 모니터링 대상에 이제 두 개의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형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림으로만 보면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림이랑 차이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차이는 없는데, 이제 타노스를 썼을 때는 이제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르게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인스턴스에 각각의 매트릭을 이제 다 갖고 와서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이제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그룹의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인스턴스들의 이제 지표들을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로 처리해서 이제 매트릭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이제 두 개의 인스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머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하나의 모니터링 대상을 같이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동일 데이터가 이제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이제 타노스에서 이제 중복값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좀 더 스토리지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관 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뭐 문제점이나 뭐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로컬 디스크에 이제 데이터를 쌓기 때문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오래된 데이터가 이제 큐레이터를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만약 운영자가 데이터를 조회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데이터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조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노스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오래된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프로메테우스를 동시에 이제 모니터링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나 이제 로컬 디스크 용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타노스는 해당 데이터를 이제 외부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수집되는 이제 데이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로컬 디스크로 이제 덤프가 되는데, 저장된 파일을 타노스 에이전트가 수집을 해서 이제 외부 스토리지로 이제 저장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외부 스토리지는 이제 셰프와 같은 이제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쿼리 엔진에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이제 최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타노스 사이드 카드를 통해서 이제 최근 데이터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좀 오래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타노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조회하게 됩니다. 이제 뭐 스토리지에 저장된 이제 매트릭을 좀 이제 장기 보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디스크 용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제 좀 오래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고자 하면은 이제 양이 많이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스캔해야 해서 이제 성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좀 관리하는 컴 컴포넌트로 이제 컴팩터라는 이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 파일을 압축을 해 주고요. 예, 다운 샘플링이라고 해서 이제 매트릭을 뭐 1분 단위로 샘플링을 했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이제 10 분이나 1 시간 단위로 이제 샘플링 기준을 좀 다운시켜서 전반적인 이제 전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이제 용량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타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오픈시프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그림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옆에 보시는 아키텍트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식 가이드 문서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오퍼레이터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라파나와 이제 타노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오퍼레이터 그 모니터링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손쉬운 설치를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오픈 소스로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잘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 오픈시프트의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확장성과 가용성을 확보한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프로메테우스나 타노스와 이제 큰 차이점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사용하기 편한 편의성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간혹 나오는 이제 질의 내용이 "프로메테우스의 그 데이터를 오래 저장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일단은 프로메테우스 자체는 이제 장기 저장 솔루션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15 일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뭐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뭐 몇 개월치를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격으로도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객에게 가이드를 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좀 요약을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안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오픈 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랑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좀 더 잘 그리고 강화한 기능으로 이제 타노스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대시보드 역할로 이제 그래프 하나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좀 더 안정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저희 오픈시프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고민 필요 없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도 좀 충분히 좋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일단 이 내용과 별개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봤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OCP를 좀 사용했을 때 좀 제일 많이 아쉬웠던 점이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이제 기술 지원이랑 이 기술 지원 쪽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기술 지원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설치랑 설정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긴 한데 고객 쪽에서는 일단 저희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어 하신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진입 장벽이 느껴지는 게 이제 프롬 QL을 사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대시보드나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그게 고객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뭐 완벽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의 가이드를 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저희를 더 신뢰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혹시 뭐 프로메테우스 관련해서 브라운백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프롬 QL을 사용해서 이제 어떻게 좀 고객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것도 좀 좋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